나 올해 2월에 할 거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얘기네. 시원해. 제가 형님을 인터뷰 요청을 한 이유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도 아닌 제주도에 이렇게 내려온 형님의 스토리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거나 제주도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혹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형님의 스토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고 자기소개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대기업에서 5년을 다니고 퇴사하고 현재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는 강민준입니다. 원래 대기업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 고향이 전라도 고향인데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네. 24살에 입사해서 올해 2월 5년 다니고 퇴사를 했죠. 근데 형 저한테 반말해야 돼요. 오케이. 다시. 입사할 때 당시에 그 경쟁률이 굉장히 빡셌다고 들었는데 저보다 400에서 500대 1 정도로 400에서 500대 1 연봉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에서는 이제 느낄 수 있지만 네. 와 내가 정말 어린 나이에 이 돈을 받았었구나라는 걸 요즘 들어 느끼지. 나와보니까 그렇지. 막상 받을 때는 그냥 뭐 그쵸, 그때는 좀 다르네. 대기업이구나, 역시 대기업이구나 약간 이랬는데 확실히 지금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지. 부모님이나 주위의 그 반응을 신경 안 쓸 수가 있지 않나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들이 어땠는지.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던 길이 아니잖아. 불확실하고 내 주위에도 솔직히 말해서 10에서 10명이 다 직장인이었어. 그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가지. 내가 무슨 부경화를 누려보겠다고 정년도 보장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진짜 10에서 10명을 다 말렸던 거야. 특히 나는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지. 어머니랑 한 3주 동안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다 질문이 다 그거였어. 잘 가고 있고 잘 벌고 그리고 심지어 고향 연고에 있는 곳인데 왜 굳이 해야겠냐. 3주 만에 약간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머니랑 가면서 뭐 하고 싶냐, 뭐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그런 거 물었을 때 동시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치. 내 계획이 이렇게 딱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직을 너무 하고 싶었지. 내가 퇴사하기 2-3달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어. 난 도대체 어떤 서비스직에 맞을까? 퇴사하는 시점에서도 내 자신한테 물음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시장에 파고들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면서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남들이 봤을 때 무모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경험이고 이것도 인생의 실전이고 가보자 해가지고 무작정 들어갔지. 저도 형 얘기를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형 릴스에서도 공개를 했으니까 얘기를 그치. 연봉이 7,500이 넘잖아요. 우리 나이 때 그런 연봉을 받는 게 쉽지 않고 또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이건 못 참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부분, 그런 조건들을 포기하고서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퇴사 시그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100%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랑 생체적 리듬이 많이 망가졌던 건 사실이지.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도 막 거의 잠만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삶에 대한 약간 회의감?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가장 컸던 건 서비스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퇴사하기 한 2-3년 전? 그 전율을 아직도 잊지 못해. 입사하기 전에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나를 맡기고 다른 업무를 보러 갈 상황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유독 이상하게 손님들이 들어왔어. 저 오더를 받고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 딱 그날 순간 딱 느끼고 있어. 그날 또 유독 샷도 잘 나오고 이제 그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마지막에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 이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인사하고 일어날 찰나에 순간 나도 모를 그런 전율? 성취감? 뭐지? 알바 신분이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이었지 그때.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내면에 야망을 좀 키우게 됐지. 나도 언젠가 돈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엄청 컸었지. 그러면서 조금씩 키웠던 것 같아. 좋아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고 나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치. 계속 생각이 나니까. 불씨가 꺼지진 않았던 거지. 조금씩 타올랐던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하지. 누구나 다 하지, 그치. 누구나 다 하지. 이런 거 뭐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주도 내려와서 카페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불씨는 누구나 가올 수 있어. 그치. 근데 딱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인들이라면 그 이상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동기라고 얘기하면 작년에 한 달 살이를 제주도에서 이제 하면서 거기서 약간 신선한 충격을 너무 많이 있었어. 이 일을 계속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마음 한켠에 내면에 불타고 있는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엄청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리를 하다가 마음 큰맘 먹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갔는데 난 좀 놀랐었어. 그때는 다 같이 모여서 술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90%가 다 퇴사자였어. 근데 다 직장에 종사하다가 이제 온 애들이었고 심지어 나보다 다 나이가 어린 애들이었어. 이제 지역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그러니까 너 잘할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 아니다. 너 잘할 거야 했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지. 돈을 쫓아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쫓아가야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 쉐어하우스를 안 갔더라면 이 사람들이 태어난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진심 어린 조언이야. 형님, 오빠, 민준아, 너는 내가 착각 받지만 너의 성격을 다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너는 이런 분야에서 너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팔랑기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잖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주는 거 고맙지만 정말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성향을 다 알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지? 약간 물음표에서 약간 느낌표까지 들어간 느낌? 내가 몰랐던 부분 뭐 4명까지 다 얘기해주는 거야. 형이 이렇게 진심 어린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니까 제가 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도 약간 좀 탁서졌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약간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은 직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때 딱 그냥 터져버렸어요. 도파민이. 돌아가게 된다면 확실하게 내가 정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맴도는 거야 머릿속에 계속. 그냥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야. 퇴근하면서도 이런 걸 좀 찾아볼까 하면서 또 혼자서 찾아보고 한 살이라도 잘못해 빨리 정해야겠다. 퇴사 3개월 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볍게 얘기를 했지.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떨 것 같아? 용기 내서 얘기했지. 쫓겨날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엄마는 먼저 알고 있었어. 내가 이 일이 맞다는 걸. 옛날에 잠깐 들었던 건데 카페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대. 우리 민준이가 이런 일을 해야 좋아하는데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게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좀 마음이 크다. 하지만 평범하게 잘 그냥 적당한 돈 받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만은 이제 해줄 수 있는 영역이나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얘가 이렇게까지 결심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그냥 해라라고만 얘기를 했지 갑자기 나 그만두고 싶어. 아빠 나 그만두고 싶어요. 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가슴이 철렁 안 닿겠지. 난 아직도 기억해. 내가 처음 그렇게 회사 입사하고 나서 명절날 아버지가 이제 내 자랑을 잘 안 하시거든. 우리 아버지도 약간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라 그냥 그날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뭐 우리 막내 아들 들어갔다가 뭐 이렇다 뭐 완전 어깨에 완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 내 진심인 걸 얘기했지만 부모님은 안 들은 척 안 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꾸지 마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러고 그냥 회의 마셨어. 근데 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은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라는 계속 허무함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내 자신이 생각했지. 첫 번째 돈. 두 번째는 내가 행복하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나? 지금 내가 못 그만두는 건 돈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계속 이렇게 의문점을 들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점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카페에 가서 인간을 나 올해 2월에 자살 거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심지어 친형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민준이 좀 해라. 얘가 지금 봄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러니 모르겠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 왜 이러냐. 사실 혼자서 쉬는 날에
차에서 뭐 이러면 좀 창피하잖아. 울기도 했었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나 억지로 내 퍼즐을 끼워 맞추는 느낌? 근데 아버지가 카톡이 오셨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엄마 아빠는 응원해주마. 대신 후회하지 말고 네가 어떤 일을 하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난 그거 못했다. 딱 하는 순간 진짜 그냥 펑펑 울었어. 그냥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퇴사를 하게 됐지.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치. 왜냐면은 대기업을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게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그렇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지. 어디 나가서 우리 아들 어디 다닌다, 어. 우리 그런 대기업 다닌다 하면은 자기도 어깨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 걱정도 덜 하고. 그렇지. 근데 그런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를 모으고 퇴사를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어떤 분야에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력을 딱 이 정도만 쌓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사실 나도 처음에는 부모님 입장이랑 같았었어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고정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을 해야 그게 가장 안정적인 루트지. 왜냐면 고정 수입이 있는데 부업을 했을 때 만약에 부업이 안 됐으면은 또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즉흥이라면 즉흥일 수 있지만 그냥 난 딱 하나였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그래, 돈을 모으고 출발하면은 첫 출발 계단이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퇴사도 못해 사실. 사람이 또 일을 적용하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이게 계속 질질 끌었다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바로 뭐 좀 흔히 말해 저질렀지. 어차피 내려가면은 내가 얼마 벌었고 나는 이 대기업을 다녔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29살 강민주 제로 베이스에 무조건 제1의 전성기가 대기업이었다면 제2의 전성기가 이제 내가 만들어 가고 싶었던 거지. 처음에 어떤 계기로 제주도에 내려와서 그런 서비스직을 시작하게 됐는지. 사실 1순위가 서울이나 경기권이었어. 근데 왜 제주도? 의외로 진짜로. 내가 제주도는 작년에 한 달 살이 했듯이 너무 나한테 값진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이 추억을 내려가서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또 환상이 깨질 수 있고, 서울 경기권은 이런 또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쌓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도에 내려와서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게 최종 그거였는데 역순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우연히 내가 이제 예스타일 릴스를 보다가 전에 다녔던 직장의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의 사고방식이랑 이름이 너무 나한테 인상적이었지. 나도 이 사람 좀 되고 싶다. 그 사람도 이제 대기업 퇴사하고 오신 분이었었고, 우연히 그분 일하는 곳에서 구인 공고가 올라오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랑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랑 연락을 했지. 하는 말이, 민주, 우리는 지금 뜨거운 밤 차가운 밤 가릴 때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만 지원을 해봐. 해서 면접까지 보고 제주도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각했지.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제주도에서 시작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지역을 불문하고 일단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냐 해서 무작정 내려왔거든. 살다 보면은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려왔지.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보신 분들은 왜 하지?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은 그냥 그때는 내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코모더라는 가게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홀 서빙 담당하고 있어. 서빙. 근데 대기업 다니다가 그치. 제주도에서 폴 서빙한다고 그렇지. 현타? 현타가 종종 오지 않을까? 뭐 솔직히 말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 괜찮다가도 그냥 밤이나 집에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없다는 건 절대 거짓말이지. 어쨌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 번씩 물음표라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 생각날 때가 있지. 이 홀서빙이란 말만 들으면은 이 직업에 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이게 잘 맞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현타가 또 오고 하지만은 미래의 꿈을 그릴 수 있고
어떤 점이 홀서빙이랑 자기랑 맞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컸던 거는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고 한 번은 쉬는 날이었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잤거든. 잠만 자면 어떻게 보면 피로가 풀리거나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더라고. 지금은 홀서빙 하면 오히려 내가 좀 처져 있다가도 그렇게 가면 언제 그리는 듯이 난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하고 또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만족하는 모습이나 나한테 그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난 더 오히려 3시간, 2시간 자도 그냥 피로감 없는 그런 성실감을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는 좀 차별화됐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나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저런 일을 해보고 이 일에서의 적성이 맞으면 그거에 대해 파악을 해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일단은 요식업으로 일단 선택을 한 거야.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진상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태도의 손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또 워낙에 벨란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의 비까지 내가 맞춰줘야 되나?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서비스 하려면 무조건 겪어야 되는 숙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겪고 나서 다른 해결점을 찾아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난 또 반대로 생각해. 진상 고객님들이지만 더 호의롭게 더 하려고 노력을 해. 오히려 약간 이런 말이라 해야 되나? 밀면 딱 하나 넣는다고 내가 더 호의롭게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더라고. 잘 먹고 가는데 성격도 좋으시고 서비스 좋아서 나중에 또 올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적이라기보다는 나는 약간 적을 아군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좀 컸었지. 제일 힘든 건데. 제일 힘들지. 근데 지금도 힘들고. 하지만 이 일을 하려면은 겪어나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나. 또 좋은 사람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나는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아. 형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의 어떤 제주 라이프, 제주도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과 굉장히 부합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런 이면에 또 차이점이 있을 거다. 자기가 생각했던 로망과 그 갭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왜냐면 제주도는 사실 놀러 많이 오는 관광지잖아요. 관광이니까. 실제로 여기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점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난 여기서 칼을 뽑았으면 적어도 물어다 써먹어 가야 할 경험이지 않을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계속 그냥 좋게. 그게 가능해요? 진짜 솔직하게. 어려워. 아니 그러지? 어려워. 그러면은 어려웠던 점을 얘기해주세요. 아무래도 연고가 없다 보니까 보호함이 많이 컸었지. 가게에 오신 분들도 지인분들이랑도 혼자 뭐 드시러 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약간 솔직히 내 동네에 있었으면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뭐 일면식이 없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게 좀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지 사실.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난 너무 연고가 좋아. 없잖아. 연고가 없으니까 장점이네. 난 너무 좋아 그게. 막 나 솔직히 런닝할 때도 그냥 우통 까고 가거든. 그러니까. 공허하지. 그냥 맞아. 공허하지. 그러면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외로움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거나 그치. 아니면 외로움을 신경 안 쓸 정도로 어떤 거에 몰입을 하거나 요즘은 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해. 운동을 내가 또 취미로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 때 내가 런닝을 했는데 그냥 땀이랑 이런 거 다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확실한 거는 난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런닝이랑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이거를 100% 해소할 수는 없어 사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엄청 크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말로 하늘과 땅 차이 같아. 내가 친구를 만들래. 내가 약간 좀 이렇게 고민이 많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건 데이팅 어플을 해야 되겠네. 제가 찾으러 가야죠. 찾으러? 네. 헌팅. 일단 일단 좀 드시면서 좀 더 솔직하게 해도 돼. 근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271만 뷰거든. 몇백 개인가 내가 여기서 보지 못한. 알람이 버르르 이렇게 떠? 좋더라. 좋아.
물 들어올 때 들어가야 돼. 물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되는데. 물 들어올 때 해야 돼. 미친 듯이 잠이 뭐 중요한 거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을 때마다 어느 정도의 좀 답답함이 있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퇴사를 고민하거나 어떤 다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데 그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요식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만나고 있는데 딱 하나 내가 와닿던 거 있어. 조바심 느끼지 말라고.